첫 번째로 Part 3를 풀 때는 문제와 보기의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보통 LC에선 항상 direction이 주어지는데 Part 1과 Part 2 direction 시간에는 Part 5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Part 3와 Part 4에서는 절대로 Part 5를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문제와 보기의 키워드를 잡습니다. 즉 Part 3의 direction이 나올 때 32번부터 34번까지 문제와 보기를 먼저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문제를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돌면은 다음 문제와 보기를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보통 문제만 먼저 잡아주셔도 되는데,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우가 이제 시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32번으로 가셔서 문제를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앞에서 정말 빠르게 힌트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잡다가 그 힌트를 놓쳐버리면 그 문제 흐름이 다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문제 보기를 잡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셔도 괜찮은데, 다른 문제를 잡는다고 해도 반드시 문제가 시작할 때는 그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Part 4도 마찬가지지만 Part 3에서 문제의 구성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더 쉬워지는데요.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art 3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핑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남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그 답은 주로 누가 얘기를 할까요? 뭐 여자가 너 이러이러한 거 걱정한다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가 그 답을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I'm concern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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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my concern is blah blah 라고 그 남자가 걱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잡을 때 이 문제는 남자가 대답을 할 것인지 또는 여자가 그 답을 얘기할 것인지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답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고, 대신 준비된 사람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Part 4도 마찬가지지만 Part 3는 대화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즉 대화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처음 문제와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주로 첫 번째 문제는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지 또는 이 화자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핵심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로 문제점이나 또는 세부 사항을 문제를 묻고, 그럼 마지막 문제는 이제 대화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거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나 또는 요청 또는 미래의 어떤 행동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Part 3를 풀 때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와 보기의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구성 자체를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기본이 돼야지 더 어려운 것들을 들어갈 때도 이해를 더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키워드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의 키워드와 보기의 키워드가 다릅니다.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을 때 제가 잡는 중요한 키워드는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유명사, 두 번째는 시간 표현, 그리고 마지막은 about 뒤에 나오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인데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얘기를 할 때 고유명사나 시간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질 수가 없겠죠. 즉 고유명사와 시간 표현을 체크를 해두면 문장에서 반드시 그것으로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about 뒤에 나오는 명사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그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표시할 것은 이렇게 고유명사, 시간 표현 그리고 명사만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답을 얘기할지 여자가 답을 얘기할지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표시해 두시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기의 키워드를 잡는 목적은 뭐냐면 그 보기들을 외우려고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키워드를 잡아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보기가 ABCD가 다 명사로 정말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굳이 그 명사를 밑줄 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기가 조금 긴 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들으면서 바로바로 찍으려면은 문제가
길어지면 힘들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골라내서 밑줄을 쳐놓고 그것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들리면 찍는, 그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기에 키워드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기들이 4가지가 나왔을 때 그 동사들이 매우 비슷한 동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즉 보기에서 키워드를 잡을 때 핵심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보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버리시고 다른 4가지의 표현을 키워드로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art 3를 공부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동의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Part 3에서 보기에 키워드를 이렇게 밑줄을 쳐놨을 때 남자나 여자와 같은 화자가 그 보기에 밑줄 친 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같은 동의어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화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답으로 보기에는 정말 간단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자가 영수증이 없다라고 해서 receipt을 언급을 했을 때 보기에 그 영수증이 receipt이라고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는 document 또는 proof of purchase와 같이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답은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답을 찍으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의 스토리 라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즉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토익에서 매번 나오는 그런 표현들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항상 놓치고요. 그럼 놓치면 못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결편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대신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으로 가시면 바로 5분 후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팅은 항상 어떤 교통체증이나 또는 어떤 사고 때문에 놓치죠. 그러면 다른 동료가 그것을 커버해주다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레스토랑이 공사를 하면 간판이 잘 안 보여서 고객들이 가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그 가게 앞에 영업을 한다라는 어떤 표지를 붙여놓겠다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손님을 뜨기 위해서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매번 같은 스토리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정말 생소한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시고 단어를 체크하시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때 해석을 하시면서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 스토리를 파악하시면 문제 푸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쉐도잉입니다. 쉐도잉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Part 1과 Part 2 같은 경우에는 기술만 잘 알고 있으면은 만점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맞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Part 3와 Part 4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고득점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듣기 실력 자체를 끌어올려 놔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쉐도잉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딕테이션을 많이 했었죠. 딕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계속 들으면서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는 있지만 딕테이션과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도 쉐도잉에 관한 영상이 정말 많은데 일단 토익을 공부하실 때는 다른 미드나 다른 매체로 쉐도잉을 하시지 말고 토익 Part 3와 Part 4를 이용해서 쉐도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미드와 토익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토익을 준비하신다면 일단 토익 점수를 받기 전까지는 토익 Part 3와 4의 지문을 이용해서 쉐도잉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점수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쉐도잉 연습을 하시고요. 미드를 들으면 또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토익으로 듣기 실력을 조금 더 쌓아놓고 점수를 따시고, 그리고 미드와 다른 채널로 또 영어 회화와 일반적인 영어 듣기 실력도 더 향상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araphrasing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즉 토익 LC에서 특히 Part 3, 4에서 성우가 말하는 정답 표현과 그리고 보기에 나오는 정답 표현이 똑같지가 않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휘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우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제품이 저렴하다라는 의미로 inexpensive라고 언급을 한 경우에 보기에는 inexpensive가 그대로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affordable 또는 cheap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언급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inexpensive와 cheap의 의미가 정확하게는 다르지만 문제를 풀 때는 비슷한 어휘이기 때문에 답은 cheap 또는 affordable로 찍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hotel과 in도 엄연하게 다르지만 문제로 나올 때는 같이 연결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restaurant과 bistro도 정확하게는 다르지만
문제를 풀 때는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paraphrasing 된 어휘를 연결해서 답을 찍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어휘를 듣고 답을 유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의 직업을 묻는 문제에서 apartment가 언급이 되고 그리고 고객을 만나러 간다라는 의미가 나오면은 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자, 이렇게 특정 어휘가 나오고 그것을 답으로 연결시키는 어휘도 오늘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단어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나오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단어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예전 저희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Part 3, 4에서는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그 반복되는 스토리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저절로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자주 나오는 상황들은 주의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어휘는 꼭 정리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레스토랑이랑 관련된 어휘입니다. 먼저 레스토랑의 셰프가 신메뉴를 개발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럼 그 목적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손님을 끌다 라는 어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회사의 직원들이 누군가가 승진을 하거나 퇴직을 해가지고 파티를 열어주기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레스토랑에 예약하자 라는 의미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약하자 라는 어휘 알고 계셔야 되고 또는 그 레스토랑이 출장 연회 서비스 즉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 단어 꼭 외우시고 그때 제공된 음료가 무료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료이라는 어휘는 필수 어휘이기 때문에 꼭 이 어휘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 레스토랑이 아주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다, 직원이 부족한 이란 의미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용을 또 해야 되겠죠? 사람을 추가적으로 더 뽑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스토랑에만 해당하는 어휘는 아닌데요. 즉 직원이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아픈 이란 어휘 꼭 외우시고요. 직원이 아프면 다른 직원이 이를 도와주겠죠? 그래서 다른 직원이 대신하다 라는 의미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또는 특정 직원이 신입이어서 좀 힘들어 보인다 라는 의미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도와주다 라는 의미도 함께 연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어휘인데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남자나 여자의 직업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apartment 또는 이렇게 property와 같은 어휘가 나오는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이 어휘들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 그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직원끼리 대화에서 한 직원이 오늘 몇 시에 고객을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고객의 일정이 잡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일정이 꼬인 게 되겠죠. 즉 일정이 겹친 것이 되는데요. 즉 일정이 겹치다라는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그래서 네가 좀 대신 가줄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보통 들어줄 내용이 나오겠죠. 또는 다른 회의가 있어서 갈 수 없다는 내용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으로 이렇게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을 만나서 집을 보여주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가장 좋은 게 역세권이 되겠죠. 즉 주변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대중교통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답으로는 public transportation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 연결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는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너의 직장과 거리가 가까울 것이다 라고도 언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 관해서 조금 자주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요. 즉 이 고객이 이 동네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보고 나서 더 오래 살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을 선호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 단기 계약인데 단기 계약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세입자 그리고 임대 계약서와 같은 어휘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병원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 건강검진 기간이 다가온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자주 나오고요. 또는 반대로 고객이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건강검진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 예약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나오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고객이 정근을 가게 돼가지고 다른 병원에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입니다. 주로 제조하는 것 또는 제조 과정이 언급이 되면은 공장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또는 신입 직원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공장을 둘러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둘러보다라는 어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시고, 그리고 그 신입사원들에게 그 신입사원들이 일을 배울 멘토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 멘토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운다라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와 관련된 상황들인데요. 즉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로 많이 나오는데, 즉 좋지 않은 날씨를 언급하는 악천후와 관련된 어휘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는 즉 날씨가 좋지 않아서 경기나 또는 어떤 시합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라고 나오고요. 또는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사고가 나서 길을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폭우와 같은 악천후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서관과 관련된 상황들인데요. 그럼 책과 관련된 어휘가 나오면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기에는 항상 서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서점과 도서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출하다라는 어휘가 나오면 도서관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주 나오는 상황은 주로 서점에서는 작가가 사인회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 특정 책을 찾으러 가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 도서관이 수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 자료가 모두 이동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몇 달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내부 자료가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 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시각 자료로 그 장소를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장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주로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다라고 나오고요. 즉 이 어휘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문구를 써놓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놨다라는 표현이나 또는 팻말을 세우다라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떤 가게 앞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고객들이 이 레스토랑이나 어떤 가게가 영업을 하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 영업을 한다라는 푯말을 세우다라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고장이 난 경우에는 기술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죠. 기술자 꼭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지금 자리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을 보내주거나 또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보내준다라는 의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제품이 고장났거나 또는 하자품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영수증을 지참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드립니다 라고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맡긴 제품을 찾으러 가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즉 들르다, 방문하다 라는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상점입니다. 먼저 가전제품 용품점이란 단어와 그리고 그것을 연상하게 만든 어휘들 외우시고요. 그리고 주거개선용품점이란 용어와 그리고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어휘들도 함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점이기 때문에 특정 가게에서 할인 행사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인과 관련된 어휘들 외우시고요. 그리고 그 할인을 더 많은 고객들이 누리실 수 있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늘린다라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상점에서 빠르게 배송을 진행한다 라는 의미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다 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경우에는 좋은 점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이거나 또는 내구성이 좋거나 와 같은 그 제품의 특징들을 묘사한 어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점과 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는 쿠폰이 또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휘도 챙기시는데요. 그런데 쿠폰이 자주 등장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호텔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특정 레스토랑이나 상점의 위치와 그리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요. 그리고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나 그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 있는데 그 쿠폰을 받아가실래요? 와 같은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제품 하나 챙겨놔 줄래? 또는 내가 하나 챙겨놔 줄게 와 같이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어휘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9번째는 업무나 발표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오늘 몇 시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는 직원에게 장비를 계속 연결시켜 줄래? 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장비나 다른 필요한 것들을 밖에 꺼내다 줄래? 와 같이 부탁하는 상황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라는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 정보가 몇 개가 빠져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내용이 빠져 있으면은 그 보고서나 그 발표는 미완성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다른 직원이 수정해서 보내줄게가 나오겠죠. 그럼 그것을 제출하겠다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는 사이트에 업로드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을 받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로 시각자료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매년 열리는 자선 행사나 또는 모금 행사를 언급을 하고요. 거기서 특정 사람이나 또는 특정 기관이 상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라는 이 어휘들을 다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을 받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모인 기부금은 어느 곳으로 전달될 것이다 와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수상한 사람이 무대로 오르기 전에 시장이나 또는 어떤 대표의 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출장과 관련된 상황인데요. 동료가 출장을 간다 또는 출장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장을 갔기 때문에 숙박시설과 그리고 여행 경비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출장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즉 회사가 내준다라고 언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환받을 것이다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환을 받기 위해서 출장에 쓰였던 경비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자동차나 컴퓨터와 같은 장비가 고장이 난 상황인데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를 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하다라는 이 단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리를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묻거나 혹은 견적을 내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볼일을 보고 오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부름이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가다, 즉 볼일을 보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혹은 연락을 주겠다 라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휘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상황에서는 먼저 이 어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가판대라는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판대에서는 잡지나 혹은 신문을 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잡지를 나타내는 어휘와 그리고 신문을 나타내는 어휘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토익에서는 말을 할 때, 즉 대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답이나 혹은 보기에서는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신문을 나타내는 표현들 유의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로 이 상황에서는 한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이 잡지나 혹은 신문과 같은 읽을 거리들을 부탁을 한 경우에 가판대에 가서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오다 라는 이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은 재고가 없을 수도 있겠죠. 다 팔린, 즉 재고가 없는 이라는 이 어휘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행사와 관련된 상황인데요. 행사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행사들을 이렇게 이벤트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휘들 모두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에 참가하다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제품을 시연하다라는 어휘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행사장을 찾다라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행사장을 찾기
힘들다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1층에서 건물 평면도나 혹은 행사장 지도를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항과 관련된 상황인데요. 주로 공항에서 비행편을 문의하는 경우나 혹은 안내방송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인 경우에는 공항과 비행기가 보기에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 기장이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공항이 아닌 비행기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공항에서 비행편을 문의하는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즉 직항 혹은 연결편, 그리고 탑승과 같은 어휘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화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은 탑승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상황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탑승구로 가는 버스가 있다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Part 3가 시작하고 Part 3 direction이 나오면은 Part 3. Directions. You will hear some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people.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bout what the speakers say in each conversation. 그 순간부터 Part 3와 보기를 미리 읽어두는데요. 디렉션이 나가는 동안 문제와 보기를 먼저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들으면서 동시에 정답을 표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럼 정답을 체크한 해당 문제를 성우가 읽어줄 때 다음 세트의 문제와 보기를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문제와 보기를 보고 키워드를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을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Part 3, 4에 등장하는 대화는 시작과 끝이 있고요. 맥락이 없는 대화가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흐름상 시작할 때는 남자나 여자가 누구인지 밝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정체나 혹은 근무하는 장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화의 주제나 목적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로는 주제나 목적 혹은 정체나 장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본격적으로 문제점이나 혹은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점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화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행동이나 혹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공이나 또는 어떻게 해라 라는 제안이나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출제되는 문제로는 제안 제공, 요청 혹은 미래 행동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제안과 제공과 같은 문제들은 첫 번째 문제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신토익에서 새롭게 추가된 화자 의도를 묻는 문제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위치에나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주어진 따옴표 안에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전과 후의 대화 내용으로부터 화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키워드만 듣고 찍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대화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보기에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공부한 것을 이용해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쉐도잉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진짜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셔야지 만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즉 문제를 체크할 때도 한번 쓱 읽어주시지만 주제인지 장소인지 문제점인지 미래 행동인지와 같은 키워드를 잘 잡아주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내가 파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기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잡아주시는데요. 키워드를 잡으실 때는 보기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배제하시고 나와 있는 보기들과 각각 다른 즉 핵심 내용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읽으면서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빨리 읽으면서 대충 읽다가 다시 읽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한 문장 한 문장 빠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키워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직접 문제와 보기의 키워드를 잡아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키워드를 쳐야 될 부분은 이벤트의 종류가 되겠죠. 즉 논의되고 있는 이벤트의 종류, 즉 대화의 주제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의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키워드들이 비교적으로 짧지만 그래도 핵심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 파티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제품 출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워크샵이 되겠는데요. 즉 워크샵 체크해 두시면 좋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시상식인데 여기서 상, award를 키워드로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D번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 축하 행사라는 뜻인데요. 키워드로 잡아 놓을 것은 anniversary, 즉 기념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D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의 키워드를 잡아 보면은 여자가 고려하는 것은 이란 의미죠. 즉 여자가 말을 할 때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women에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요. 나와 있는 A, B, C, D 보기의 키워드를 잡아보면 A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되겠죠. 자금을 얻는 방법이 나오고요. B번 같은 경우에 중요한 키워드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기가 되겠고,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venue가 되겠죠. 즉 장소를 임대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D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되겠죠. 즉 제공할 음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핵심 키워드는 자금인지 행사인지 장소인지 음식인지 너무나 다른 키워드를 잡아놨기 때문에 훨씬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번 문제의 키워드는 또 여자가 말을 할 때 정답이 나오겠죠. 즉 여자의 미래 행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기 키워드를 잡아보면은 A번에서는 중력이 되겠죠. 즉 고위 관부에게 말하다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력이고, B번에서는 수정하는데 연간 예산을, 즉 키워드는 예산 잡아주시고요. C번에서는 예약이 되겠죠. 그리고 D번에서는 이메일을 보내다, 즉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는 중력인지 예산인지 예약인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인지로 잡으셔서 해당 내용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정답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의 키워드 잡아보면은 여자가 의도한 것은, 즉 화자 의도 문제인데요. 이 따옴표 안에 내용을 보면은 It's my first time living abroad, 즉 해외에 사는 것은 처음입니다 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는 그 전과 후의 맥락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집중을 하셔서 맥락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화자 의도 문제는 특히나 보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 이후의 내용은 걱정하는, 반대하는,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걱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즉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A번을 보시면은 데드라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즉 키워드는 데드라인이고요. 그리고 B번은 또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것을 반대하는, 즉 반대하는 이란 표현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는, D번은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잡아놓은 키워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데드라인과 프로젝트 완료는 아예 별개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과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비슷한 개념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는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에서는 남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남자 체크하시고요. 이 남자가 핸드폰 앱이 무엇에 사용이 되는지, 즉 사용되는 용도를 물었는데요. 자, 보기 키워드를 보시면은 짧지만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B번은 호텔, 숙박이 되겠고요. C번에서는 레스토랑 예약이죠. D번은 아파트 목록이 되겠습니다. 즉 소셜 네트워킹인지 호텔인지 레스토랑인지 아파트인지 대화에서 언급이 되면은 바로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에서는 남자가 제안하는 거죠. 즉 남자 체크하시고요. 보기를 보시면은 보기가 길진 않지만 키워드 체크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죠. A, 에이전시에 전화하는 거. B번은 프로그램을 설치.
리시버는 책을 빌려주는 것, D번은 투어를 시켜주는 것. 이렇게 핵심 내용을 잡아주시면 에이전시, 프로그램, 책, 그리고 투어가 언급될 때 바로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0번의 키워드를 잡아보면은 where, work 으로 잡으실 수 있는데요. 화자들의 직업을 묻는 문제인데요. 즉 화자들이 일하는 장소를 묻는 문제고요. 보기의 키워드는 A번은 제조 공장, 즉 공장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B번은 제작 스튜디오, 그리고 C번은 피트니스 센터, D번은 식료품점으로 공장, 제작, 그리고 피트니스, 그리고 식료품을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11번은 화자 의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도로시는 중요한 고객을 만날 겁니다 라고 한 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남자가 이 말을 하기 그 전과 후의 맥락을 파악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자 의도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보기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A번에서는 계약서가 중요하고요.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B번에서는 동료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교육에 참여할 수 없고요. 그리고 C번에서는 프로젝트가 요구하는데 더 많은 팀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D번은 방이 예약이 돼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가 수정, 그리고 동료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인지, 그리고 더 많은 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지, 방이 예약되어야 된다는 내용인지 이렇게 키워드 잡아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2번은 미래 행동을 묻는 문제죠. 다음 주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보기 키워드 잡아보면은 사업체가 문을 닫을 것인지, 또는 새로운 직원이 고용될 것인지, 또는 조사관이 방문할 것인지, 또는 기계가 설치될 것인지 내용이고요. 즉 내용에서 사업체 또는 새로운 직원, 조사관, 기계가 언급이 될 때 잡아둔 키워드를 노려보고 있다가 바로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melia, I just had a meeting with the accounting department about the budget for the anniversary party. It looks like less money has been allotted than we had hoped. Have you made a decision about the venue yet? Well, I'm thinking that we might not need to pay money for a place. Why not just have the event in the office? Depending on how many people plan to attend, it might actually be more comfortable. That's a good point. Perhaps this year we could just have a smaller, more informal gathering with just the full-time employees. It would certainly help with the budget. I'm meeting with the board tomorrow, so I'll bring it up to them then.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melia, I just had a meeting with the accounting department about the budget for the anniversary party. It looks like less money has been allotted than we had hoped. Have you made a decision about the venue yet? Well, I'm thinking that we might not need to pay money for a place. Why not just have the event in the office? Depending on how many people plan to attend, it might actually be more comfortable. That's a good point. Perhaps this year we could just have a smaller, more informal gathering with just the full-time employees. It would certainly help with the budget. I'm meeting with the board tomorrow, so I'll bring it up to them then.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na, how are you feeling about your transfer to the Shanghai branch? It's my first time living abroad. I need to get an apartment and learn more about the city. Doesn't the company provide some assistance? They do, but aside from my co-workers, I won't have any friends in Shanghai. Come to think of it, you should download this mobile application called LinkMe. It will connect you to a network of residents who are new to the area. It's great for making social connections. That sounds great. Thanks. I also have a guide that I bought last year when I traveled to Shanghai. I found it really helpful. You can borrow it if you want.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na, how are you feeling about your transfer to the Shanghai branch?
It's my first time living abroad. I need to get an apartment and learn more about the city. Doesn't the company provide some assistance? They do, but aside from my coworkers, I won't have any friends in Shanghai. Come to think of it, you should download this mobile application called LinkMe. It will connect you to a network of residents who are new to the area. It's great for making social connections. That sounds great. Thanks. I also have a guide that I bought last year when I traveled to Shanghai. I found it really helpful. You can borrow it if you want.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Jalen.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I'm preparing for the assembly workers training workshop this afternoon. Oh, Dorothy is participating too, right? Actually, Dorothy is meeting with an important client. Ah, okay. What's the workshop going to be about? It'll focus on how to operate the new assembly machines that are going to be installed next week. We're hoping that these state-of-the-art machines will speed up production so that we can accept more orders.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Jalen.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I'm preparing for the assembly workers training workshop this afternoon. Oh, Dorothy is participating too, right? Actually, Dorothy is meeting with an important client. Ah, okay. What's the workshop going to be about? It'll focus on how to operate the new assembly machines that are going to be installed next week. We're hoping that these state-of-the-art machines will speed up production so that we can accept more order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도움되는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